자, 이렇게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을 짚어봤다면 이번엔 좀 일본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2의 IMF를 일으키는 것, 이 아베 신조 총리의 목표라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일본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듣고 오시죠. 현재 한국에 대한 시각 자체가 45년 이전의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IMF를 맞이했을 때처럼 금융적으로도 약한 나라다. 이러한 시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보복을 하겠다. 일본의 노림수, 아베 총리의 노림수가 제2의 IMF다. 이재명 차장. 예.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처럼 정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성과 별도로 해서 자 지금 이제 진짜 실제 저런 심리가 있느냐 중요한 건데 오늘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금 일본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은 불안 심리를 확대해서 실물 경제뿐이 아니라 금융 시장까지도 위협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호사카 유지 교수 말한 것처럼 일본이 어쨌든 간에 한국 경제의 근본을 근저를 흔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 경제에 막대한 돈을 풀어서 좀 떠받치고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늘 일본은 한국의 위기를 본인들의 기회로 삼아왔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어떤 외환 위기 같은 또 다른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분석을 좀 허투루만 들을 수는 없는 게 20년 전 우리의 IMF 금융위기에 정말로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IMF 사태 방아쇠를 당긴 곳도 이웃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보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 한라고 부도입니다. 육보안급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별면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국가부도의 날. 그런데 시계를 정말 20년 전으로 돌려보니 이현정 의원님. 네. IMF 구제금융이 합의되기 전후에 일본 은행들이 70억 달러, 거의 뭐 7조, 8조에 가까운 달러를 집중적으로 회수했다. 강만수 당시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IMF 떠올리면 정말 악몽 같은 시절이 떠오르죠. 1995년도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관계로 이제 변했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어떤 금융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이 우리의 어떤 일본 은행들이 70억 달러를 일단 집중적으로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IMF 그때 위기 때 사실 그때 당시 강만수 장관이 일본 측에다가 수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서 자,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좀 돈을 좀 돌려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냈는데 일본 측은 전혀 대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경제학자들 이야기로는 당시 우리 IMF가 결정적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 자금 환수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에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매년 투자하던 돈이 한 45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이듬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 중국이나 이쪽으로 다 틀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우리 어떤 금융위기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떤 위기 자체가 금융 쪽의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일본의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재계한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일본 정권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실제로 일본 재계에 이런 금융계에 압력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런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 말을 저희가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대형 은행 재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한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일본 돈 안 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 일본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다들 이거 반도체 원료 때문에 그 불화수 이런 것 때문에 가서 이제 만나나 보다. 그게 중요한 거보다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보다 더 급한 게 금융 문제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일본계 자금, 일본이 금리가 우리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을 많이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본과 만약에 금융권에서 그 여신을 회수를 하면 삼성 같은 경우 굉장히 단기간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쿄 가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일본의 대형 금융회사 회장이 지난달 말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삼성과 SK에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대출을 회수할 일은 없고 오히려 더 좀 대출을 투자를 늘릴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다는데 글쎄요, 뭐 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정치권이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계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본인의 어떤 속마음과 상관없이 행동에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글쎄요, 삼성에서 저것만 믿고 있을지 나름대로 또 자구책을 찾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차장이 분석하셨을 때 일본의 진짜 속내는 대한민국 경제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 게 밑바탕에 깔렸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상회 평론가님. 네. 이 얘기가 조금 청와대 관계자에도 당연히 신경이 쓰이니까 일본이 금융보복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정말로 가짜뉴스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볼 때는 가짜뉴스가 맞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로 결제를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신용장이라는 거를 개설해가지고 일단 선 결제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결제 수단을 갚아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신용 거래가 한 63% 정도 됐었는데, 62.1%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예.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신용장에 의한 결제가 15.2%까지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게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가 시장에 주는 불안 심리가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혼란을 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가짜 뉴스에는 아주 빠르게, 단호하게,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계 사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디서 나비 효과에 의한 간접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짧게 예. 정리해보면 예. 오늘 정말 주식시장 검은 월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블랙몬데이 정말 말할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뭐 대량 매매 일시 중지되기도 했었고, 그다음 코스피도 지난 금요일에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 시장도 1200선을 돌파했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 증시가 다 주식시장, 그다음 환율시장이 다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주식시장 요동치고 환율이 어려운 거는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수면에 잠겨있다가 표면화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갑자기 급락한 것은 예. 바이오 주식에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따라서 한일 무역 갈등이 아주 직접적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불안 심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정부가 결국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에 가장 정부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제 지표가 오늘 바로 반응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지켜보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